이번 평택을 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민주당 의원께서 그 재산 축소 의혹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거의 성격이 유사한 사안입니다. 전 참 통탄스럽다 생각합니다. 김용남 후보께서는 사실관계를 좀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육성 그리고 친동생의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뭐 법률적 검토를 한다 이런 문제 떠나서 그건 추후에 각종 수사나 또는 정당 내부의 감찰을 통해서 확인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특히 걱정되는 게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번 6.3 선거의 목표를 내란 제로라고 설정해 왔습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김용남 후보의 그 차명 사채업 운용 그 의혹이죠. 이게 지금 내란 제로라는 6.3 선거의 중대한 목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평택을 선거에서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평택을에 계신 민주당, 혁신당 그리고 여러 진보당 등 많은 시민들이 정말 걱정을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부산, 경남 또는 서울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이거 어떡하려고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맏형 정당입니다. 맏형은 맏형다운 처신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의 그 사채업을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아주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자분들, 언론인의 취재만이 아니라 근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김용남 후보 본인의 육성과 친동생의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일어나는 두 번째 선거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한 번에 이미 의원직이 박탈되고 정정합니다. 의원직이 박탈되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와 거의 유사한 오히려 더 심한 사유가 있는 후보를 공천을 하셨어요. 저는 민주개혁 진영의 맏형이자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자 해지해야 된다. 그게 평택을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보도를 보았는데요. 근데 그 후속 보도까지 보았더니 이제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영업이라 그럴까요? 영업 연장 신청을 해서 2030년인가까지 운영하도록 해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보도가 난 뒤에 갑작스럽게 폐업한 것으로 했다고 보도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점은 이 보도 1차 보도가 티저였던 것 같은데 1차 보도 있기 전까지는 그 문제의 이제 서민 대상 고리 대부업체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영업 시간을 허가 시간을 2030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연장 신청했고 허가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티저 보도 이후에 갑자기 폐업을 했으니까 만약에 보도가 없었다면 계속 그 서민 대상 고리 대부업체를 운영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 폐업 의도가 그렇게 순수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네, 또 말씀하시고. 저 매일경제 홍성민입니다. 네네. 다름이 아니라 사실 후보님께서는 단일화 여전히 염두에 두시고, 근데 김 후보님께서는 아무래도 완주에 좀 의지를 좀 내비치는 바가 있으신데 이런 약간 네거티브로 인해서 혹시 진보 진영에 좀 균열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단일화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라는 그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이런 언론 보도를 네거티브라고 말하는데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입니다. 제가 제 동생과 함께 그런 고리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게 확인됐으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다른 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든 저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전 당연히 비난하고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타당에 있고 언론의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표현 중에서 네거티브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보도가 다 네거티브 활동인가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공인은 특히 선출직 공무직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 검증을 하는 것은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고 언론에게 있는 것이죠.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거티브라는 단어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런 일이 없던 것으로 만들고 침묵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죠. 언론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전 지금까지 일관되게 내란 제로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연대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해왔고 최근까지도 만약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힘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유이동 후보가 1등으로 올라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럴 경우는 저는 진보개혁 진영이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왔고 며칠 전 토론회에서도 같은 점 아마 저 혼자 단일화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김용남 후보와 김기현 후보는 꽃표 팻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서민대상 고리의 그 대부업체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단일화를 얘기할 상황이 안 되어버렸다. 제가 아까 기자님 질문, 아까 소속을 제가 MBC 기자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지금은 단일화도 뭐다 이거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즉 집권 민주당이 그리고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후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에 김용남 후보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단일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단일화 얘기를 한 것은 이번 이 서민대상 고리 대부업체 의혹 육성이 공개되기 전에 당연히 원칙론적인 제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 저는 제가 최근에 그 보도 나고 수많은 시민들을 평택을 시민들을 만나는데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풀지 않고 결자 해제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